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명리학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명의 김경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뒤에 밖에서 사주를 아주 잘 푸시는 선생님들처럼 능수능란하게 사주를 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명리학에 대해서 기본 개념과 기본 이론을 숙지하셔서 그 선생님들이 풀어주시는 사주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내 사주가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또 문제가 있으면은 그 해결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리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을 이해하시려면은 명리학에 관련된 가장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저기 보시면은 역학, 명리학, 사주 명리학, 뭐 사주, 팔자 이런 말들을 흔히 쓰지만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이해하시는 것은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시면은 먼저 역학은 아주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그냥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은 잘 아시겠지만은 주나라 시대에 여러 가지 점을 쳤던 기록들을 기록해놓은 책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주역을 연구하는 게 역학이고, 근데 이 역학에서 이 역자는 무슨 의미냐? 바뀐다, 변화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뀌고 변화하는 원인은 뭐냐? 그거는 사물의 내부에 있는 서로 상반되고 대립되는 속성, 대립되는 속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반된 속성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게 보시면은 태양과 달, 이거는 양이고 이건 음이고, 또 그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하늘이고 땅, 이걸 합치면은 우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정신과 육체, 이런 거 합치면 또 사람이 되고, 이런 아주 서로 반대되는 속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생성되고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음양의 소식, 늘어나고 줄어들고, 음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통해서 우주나 인간의 생성, 쇠퇴, 소멸의 현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학문을 우리가 크게 봐서 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나가 보시면은 뭐 흔히 하는 말이 뭐 역학인, 역술인,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1781년에 중국 청나라에서 사고전서 총목제요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사고전서에 딸린 책이지만은 그 제요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음양오행과 생극지하를 말하는 학문은 모두 역의 한 분파에 불과하다. 역의 한 지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큰 물결이 있으면은 음양오행과 생극지하를 말하는 모든 학문은 그거는 이거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 파벌. 예. 그 정도로 이 역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들어서 주역을 연구하지는 않지만은 각종 술수, 뭐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육효라든지 육임,
자미두수, 뭐 기문둔갑 이런 각각의 술수를 써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찾고자 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역학인, 또 역술인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학이라는 의미가 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아주 확대되어 가지고 사용되는 바람에 오늘날 들어서는 이렇게 역학인, 역술이라는 용어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아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사주 명리학, 뭐 명리학, 팔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거는 사주 팔자를 먼저 알아보시면은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팔자라는 거는 여기 적어놨지만은 개인의 출생 시간을 글자로 표기한 것을 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팔자라는 거는 내 팔자 할 때 그 팔자인데, 팔자는 보시면은 글자 8개입니다. 글자 8개. 글자 8개를 팔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 한 개인이 출생할 때 그 시간을 이 축 시간, 연, 월, 일, 시를 글자로 표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2021년 2월 15일 19시 45분에 출생한 사람의 팔자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신축, 경인, 갑오, 갑술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근데 이 전통적인 관례에 따르면은 이 연월 일시를 표기하는 표기법은 세로 쓰기가 원칙이었습니다. 세로 쓰기가.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기둥처럼 보여가지고 이게, 그래서 요걸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사주라 그러고, 또 흔히 또 팔자 8글자니까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서는 위에 있는 거를 천간, 밑에 있는 거를 지지 이렇게 전문 용어로 명작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월 일시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연간, 이거는 월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월간, 일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일간, 시간인데 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이거는 밑에 있기 때문에 요걸 붙여서 요거는 연지, 요거는 월지, 그다음에 일지, 시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천간지지 이 개념은 명작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천간에 올 수 있는 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을 병정무기 이게 10개가 올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지지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쥐띠 소띠 할 때 그런 거 있죠. 자축인묘 시작해 가지고 쭉 해가지고 해까지 10개가 올 수 있고 12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지으면은 이게 총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식갑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천간과 지지가 짝을 지은 게 육식갑자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천간, 밑에 있는 거는 지지.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거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명략에서 사주는 그 개인의 출생 시간을 표기한 사주 팔자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명리학에서 그러면 명리학은 도대체 뭘까? 먼저
명리학에서 명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 자, 명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이나 전능한 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목숨이나 처지, 그러니까 내하고 내 의지라는 건 전혀 상관없이 어떤 전능한 힘, 나는 모르는 초인간적인 힘, 그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 전능한 힘을 동양에서는 흔히 천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 천이 명령한 것이 천명이며, 그러면 그 천명은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출생 시간을 표기하는 팔자 속에 음양 오행의 기운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출생 시간에 들어있는 이 사주팔자 속에 있는 음양 오행의 형태로 하늘에서 준 명이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푸는 게 결국 사주 명리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주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자, 명도 공부를 했고, 이는 뭐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치, 도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합쳐보면은 사주에 있는 명의 도리를 공부하는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주, 그 다음에 명을 자르고 일을 자르면은 사주에 있는 명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사주 명리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주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것이 개인의 출생 시간을 표기한 것이구나. 그러면 사주는 어떻게 작성이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명리학 책들을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사주 작성하는 거를 어느 정도 공부가 진행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주에 대해서 사주 작성법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게 공부를 진행하면서 가지고 훨씬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당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보시고 난 뒤에 숙제하시면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내 사주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빠른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작성하시려면은 꼭 만세력이라는 게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세력이란 뭐냐? 일정 기간, 50년 내지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천문과 절기를 밝혀놓은 책입니다. 서점에 가시면은 15,000원 안팎으로 한권 구입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문, 절기를 밝힌 책입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그거는 명리학의 독특한 날짜 계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명리학에서의 기일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명리학은 새로운 년과 달의 시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새로운 해의 시작은 2월 3일에서 5월 사이에 드는 입춘이 지나야 새로운 해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 1월 말에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새해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명리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입춘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전해에 태어난 걸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달이 시작하는 것도 매달 1일이 시작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 달에는 매달 2개씩의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월 달 같으면은 입춘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우수가 들어 있고, 3월 달은
경칩이 들어있고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명락에서는 입춘, 경칩 이 지나야 3월달이 시작되었구나, 2월달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해서 사주를 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지만은 월 초의 절기, 이거를 절기라 그러고 이걸 중기라 그러는데, 월 초의 절기가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 초의 절기는 매년 매월이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달 들어있겠지만은 매연이 바뀌는 거는 한 번밖에 없겠죠. 입춘.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2007년 3월 20일 13시 15분에 출생한 사람의 사주는 이와 같습니다. 정해, 계묘, 계축, 무오. 그러면은 연월 일시를 하나하나 따져보시면은, 자, 연주는 2007년의 입춘의 절입일시, 절입일시가 뭐냐 하면은 입춘은 2월 4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세력에 보면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월 4일 14시 17분이 되어야 입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 태어났더라도 2월 4일 14시가 아니고 뭐 10시 17분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있지만은 이전 출생자는 입춘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연주가 전년도인 개띠, 병술이 되고, 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연주가 돼지띠, 정해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났지만은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한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그 연월 일시에서 연주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월 달의 첫 번째 절기는 아까 보신 대로 경칩입니다. 그런데 2007년 경칩의 절입 일시는 만세력에 보시면 3월 6일 08시 17분입니다. 그런데 3월 20일은 3월 6일을 지났기 때문에 달이 바뀐 걸로 간주해서 월주는 계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요 다음 장에서는 일하고 일주하고 시주 뽑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 이후에 설명하는 월주와 시주는 절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주와 월주는 월초의 절기가 기준이므로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만세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시고 시간을 보시고 연주와 월주를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주를 보시면은, 일주는 만세력에 보시면은 출생일에 해당되는 간지 육식갑자가 당일의 일주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바뀌는 기준은 자정이므로 태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자정 전후를 구분하고 만세력에서 해당 일자를 찾아서 그날의 일주를 작성합니다. 만세력에서 2007년 3월 20일의 일지는 개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주가 개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자정 전후를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자신은 시간이 23시 30분부터 01시 30분 하루가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7일, 이게 18일이면은 자시라는 거는 여기서 해서 요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거는 야자시, 밤늦은 자시, 이거는 조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중에 나가가지고 이 사주를 감명을 하시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야자시하고 조자시로 구분해서 보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걸 퉁쳐서 그냥 자시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주 작성할 때 보면은 일주하고 시주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사주가 이렇게 나왔는데 B 선생님은 왜 사주가 또 다를까?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셔야 할 게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의 출생 시간이 언제인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봤는데 그게 자시다. 그러면은 이게 자시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한 선생님은 야자시, 조자시 구분을 하셨고 한 선생님은 구분을 안 하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하고 하실 분이 계실 건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사주를 감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거는 개별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이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주는 태어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육식갑자 중에서 해당 시간의 천간지지가 시주입니다. 자, 자시 제가 여기 쭉 시간들을 적어놨는데 이렇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시란 시간이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사주를 뽑을 때 이 날이 바뀔 수도 있고 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자시다. 내가 태어난 시간이 자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는 분의 태어난 시간이 자시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꼼꼼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은 간단하게 제가 사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뽑아보시면은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고 서너 번 해보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요 아랫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